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파월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을 15번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 끝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인플레 끝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편안한 상황인가? 전혀 아니죠. 오늘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실상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라 그러면 미국의 그야말로 온라인 상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존이요, 지금 2014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며 2000년 전으로 해서 미국의 벤처기업, IT 벤처기업 붕괴,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악의 해를 지금 올해 맞이할 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시장조사 언론 마켓워치는 아마존이 지난해 4분기 연말 시즌을 맞이해서 순이익을 기록했지만은 1, 3분기 동안의 적자가 너무 커서 작년 실적이 토탈로 적자로 기록된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이 적자가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때 추수감사절 때 아마존이 엄청나게 싸게 팔면서도 직원을 갖다가 만 수천 명을 줄인다 했을 때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의문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아마존은 3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자, 그래서 4분기에 연말에 뭐 1년 내내 팔 거 절반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20억 달러 순이익을 봤지만 1년 전체로 토탈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존의 가장 큰 손실은 지금 전기차 제조회사 리비안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가 폭락이 발생하면서 손실을 크게 가져왔고,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수만 명을 해고하고 지금 실적 이 반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마존이 지금 적자가 발생했다. 자, 파월은요,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최소 2번은 더 미국이 올릴 거다. 이제 한국이 야단났지요. 미국은 4.75, 한국은 3.5, 1.25의 지금 금리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 뭐 한국의 이 환율 문제가 봐봐라 1200원대인데 황장수 틀렸다 이런데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1200원대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 한미 금리 차가 이렇게 크고요. 한국의 무역 수지와 여행 등 서비스 수지의 적자도 지금 막대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적자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한미 금리 차이가 1.25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저렇게 낮은 환율을 유지하다가 큰일 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될수록 그 나라의 돈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환율을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고, 또 그것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저렇게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이 지금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택 서비스 부분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이 렌트비하고 미국의 임금에선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월 달에 월가의 주가 상승이 좀 있었지만은 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가 마이크 윌슨이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는 지난 31일 기업 실적들이 예상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이익 마진이 실망스럽다. 원래 주가는요, 기업의 실적에 근거해서 기업의 이익이나 마진이 일정하게 났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매수 비둘기로 이렇게 초점을 옮기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금 미국의 전체 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미국의 주가는 현실하고 괴리됐다.
투자자들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라는 경고를 잊은 것 같아. 아마 이번 주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한 주가 될 거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도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미국의 주식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지금 내려가야 돼. 실적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을 다 외면하고요.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나심 탈레버가 이 고문인 회사에 임은 우려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심 탈레버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일이 미국의 금융계에 터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자, 미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산 가치가 종량처럼 부풀어 올란 거예요. 자, 은행에서 아주 싸게 능력만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또 가상화폐를 사면서 자산 가치의 버블이 암의 악성 종양처럼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지난 15년처럼 그러니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2023년까지의 15년처럼 순탄치 못할 거다. 이제 이대로 못 굴러간다. 그래서 주식을 사지 마라. 앞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나심 탈레버가 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저금리 시대는 1년의 기념비적인 그러니까 역사상 보기 드문 자산 거품과 불평등을 촉발시켰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대체로 고금리 시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암호화폐는 시장의 순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암호화폐라는 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지금 순진한가라는 걸 말한 거예요. 디즈니랜드는 끝났고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축제는 끝났고 대가를 치러야 될 때다라고 말을 한 거죠. 지난 15년에 미친 듯이 부풀려진 그 거품은 종량과 같이 커졌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 등이 종량처럼 부풀려졌고 이게 환상, 실제 없는 일루저너리 웰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상 가상적인 부가 커져서 5천억 달러 615조까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터지는 대가를 치러야 될 타이밍이다. 모건 스탠리도 앞서 말했듯이 최근 정시 랠리는 그야말로 하락장에서 잠깐 햇살이 반짝인데 불과하다. 기업의 순이익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 지수가 올해 22% 떨어지고 추가로 10%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미국의 회사들의 실적을 봤을 때 이것이 시장이 연착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호황이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사기꾼적인 발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미
달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